궁금한 거 많으시죠? 그 객석에 마이크를 전해드려서 직접 여쭐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고 직접 연출하신 감독님께 왜 이렇게 어려운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이런 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보다 보니까 영화가 영도의 처지를 잘 그때로 생각해보면 되게 벗어나기 힘든 어려운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타고 태어난 운명을 벗어나려고 하는가, 그게 가능한가, 막 이런 엄청 어려운 질문을 하는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하시려고 하세요? 네, 그 영화에 대한 또 모티브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좀 더 아실 것 같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영화 그 영도라는 인물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제 관람객들이 이제 관객 여러분께서 이제 영도에게만 초점을 사실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영도가 사실 주인공이었는데 영도의 형으로 나오는 이또,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영도를 죽이고 밖으로 나갔던 그 아이까지 사실은 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사람들한테 사실 물어봤어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너라면, 당신이라면 어떤 상황을 선택하겠냐. 근데 열이면 9이 전부 이제 1도와 같은 삶, 그 고향을 버리고 이름을 바꾸고 딴 데 나가서 이제 다른 사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삶도 있고, 영도처럼 사실은 이제 세상에 부딪혀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마지막에 그 두 인물도 아닌 영도의 어떻게 보면은 어떤 본성일지도 모를, 아니면 그 대를 이어서 나타나는 그 피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이의 인생까지 해서 사실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저는 사실 세 명의 그 캐릭터로 사실 만들어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영도가 너무 힘들긴 한데, 사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세 가지 정도의 큰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딱 그 이야기들을 사실 보여주고 싶어서 조금 힘들고 좀 꼬아놓긴 했지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 한 100번쯤 들어오셨나요? 어떤 누구처럼 자중재생하듯이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배우분들이 이렇게 감독님이 철학적인 주제 던져주셔가지고 연기하기가 다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 영도 역할을 해주신 태우이모 배우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근데 그 처음에 영화가 10대 시절의 영도와 30대 시절의 영도가 교차 편집돼서 막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 뭐 머리 길이나 이런 차이도 있긴 하지만 사실 눈빛을 보면 10대 시절에는 되게 화가 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건드리기만 해도 잘못되지 않겠다 이렇게 눈빛을 이렇게 있는데, 네. 30대 시절에는 막 모자 쓰고 나오고 이렇게 좀 누구한테 눈에 안 띄려고 하고 막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연기하시면서 그 차이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영화에서 이 영화란 영도에서 보는 시간은 뭐 러닝타임 2시간에 불과하지만 분명 이 영도는 보이지 않는 어릴 때부터 그 힘든 감정들을 쌓아왔을 거라,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변하듯이 10대 때는 뭔가 조금 더 튀어나오고 싶어하는 어떤 감정들을 더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크게 차이점을 둔 시점은 10대의 모습과 거의 초반 장면인 출소를 할 때의 어떤 그 영도의 겉으로 보여지는 호흡들이 뭔가 좀 차이가 되게 많이 날 정도로 연기를 하고 싶었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릴 때부터 싸웠던 감정의 깊이는 비슷하지만 그 나이 때에 생각하는 어떤 분명히 출소를 하고 나서 생각이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감독님이 배우분들에게 친절하게 해설해 주시고 그러셨나요? 아니면 각자의 숙제로 가만히 각자의 숙제를 남겨주시고 그러셨나요? 당연히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었고,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렇지 않을까, 출소를 했을 때는 조금 뭐 어떤 큰 차이가 나겠냐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변화된 어떤 좀 그 영도가 가진 냄새, 공기 같은 것이 약간은 다르지 않을까라고 물어봤었던 기억이 있었고, 감독님도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셨던 것 같고 네, 그런 얘기는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되게 빨리 하시는 것 같죠? 천천히 하실 수 있도록 따뜻한 미소로 하고 다음에 옆에 계신 이상희 배우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고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근데 미란이만큼 이 영화에서 담담하게 그려지는 인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그 자기 남편에게 맞는 신장을 찾아왔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면 그 남편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되게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불평불만 한마디였고 우는 장면 하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도대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건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어, 저는 그 말씀하신 그런 감정들을 좀 지나친 단계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의 체념?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 남편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딸 때문에 그런 책임감이랑 희망 같은 거? 왜 그래? 서로 별로 대화하는 게 신기한가 봐요. 촬영장에서 말씀이 없으셨나 봐요. 생각보다 말을 잘하고 있어요. 그럼 서로 말씀 잘해주신 것은 박수 쳐주기로 하면서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어떻게 보면 영도가 그 꽁이나 할머니 외에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 법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본상에서 제가 좀 장치적일 수 있지만 사람답게 사람처럼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래야 영도도 저를 보고 그런 마음이 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대사나 액션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좀 절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그래서 처음에 약간 부담 없이 인간미가 느껴지게 다가가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감독님도 그거에 동의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은 대사를 소화하신 김준수 배우님께 일단 그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많은 대사가 시나리오에 다 그대로 정확하게 적혀 있었나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저건 애드립이다 하는 장면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역시나 애드립이었고요. 그걸 믿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감독님한테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배우분들 이노 형이랑 상희는 감독님과 많은 상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현장에서 단 한 번도 저는 모니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요. 왜요? 모르겠어요. 근수 씨는 무조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저를 의심했거든요. 보시면 영화가 되게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현재 시부터 과거 신으로 먼저 찍었거든요. 이제 머리에 삭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현재 실 찍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꽁이라면 현재 어떤 느낌일까 되게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감독님 그냥 계속 그냥 하시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저걸 의심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떻게 나올 건지. 근데 계속 그냥 괜찮대요. 무조건 저는. 괜찮다. 예,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니까 저래서 괜찮았다고 거구나. 또 이해하게 됐죠. 감독님을 믿고 따라간 거죠, 저는 역시. 여기서 감독님께 많이 바빴어 사실. 예.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사실 이 모니터를 하려고 했는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바빴습니다. 사실은 이제 근수 씨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시나리오 쓸 때부터 근수 씨라는 사람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져다 놓으면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놀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의심 없이 근수 씨는 오케이. 네. 믿음으로 만들어낸 거네요. 바빠서 고마워요. 근데 저 꽁도 이 영화에 나오는 사람 중에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꽁도 얘기하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불량배지 타는 삼촌 밑에서 자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영도가 이제 그런 아이라는 걸 다 떠나가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곁에 있으면서 한결같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일단 과거의 꽁으로서 영도를 바라봤을 때는 영화에서 보시면 영화에서 꽁과 영도가 언제 무슨 계기로 친해졌다는 설명 자체가 없어요. 그냥 원래 친구는 알다시피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친구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진짜 생각하는 친구는 언제 뭐 때문에 친해졌지도 모를 만큼 그냥 늘 옆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친구였다고 생각하고 비록 저도 무섭죠. 살인마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한 번씩 보면 약간 좀 섬찟섬찟하지만 어릴 때 꽁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영도 같은 내 친구가 있다면 나는 역으로 생각해요. 되게 든든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들은 무섭다고 하는데 난 이미 내 친구인데 얘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어디를 가도 그 친구인데 누가 감히 나를 애들이 건드려? 저렇게 하셔서 어릴 때 꽁은 어찌됐든 뭐 친구의 어떤 이유가 설명 없이 그냥 그리고 현지로 돌아왔을 때 꽁은 영도가 이렇게 버텨준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제가 그 극 중에 출사와 같이 술 진하게 먹고 이제 방에 눕혀놓고 고마운 건 안 하다가 내가 더 고맙다 이 자식아 한 게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버텨주고 있어 애쓰고 있는 거 뻔히 알지만 제가 다 못 챙겨주고 있지만 이렇게 곁에 그냥 여기 근처에만 여기 내 곁에만 있다는 것만도 제가 오히려 더 고맙고 좀 뭐 더 안타깝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뭐 다른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영도란 친구는. 네. 아, 훈훈하네요. 여기서 박수.